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단! 어제 중앙일보는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을 때 사용되었던 돈가방과 박스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박스는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됐을 때 사용한 것이라고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가 김용 부원장의 집에 작년부터 1년 넘게 보관되어 있다가 최근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면 유동규는 자신이 돈이 든 상자를 전달받아 그대로 김용 부원장에게 건넸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유동규가 당시 사용됐다는 봉투와 종이 박스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발 정보를 근거로 해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결국 돈을 전달한 유동규가 그 종이 박스를 가지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것은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김용을 4차례 만나서 돈은 돈대로 주고 그 박스만 회수해서 1년 넘게 가지고 있다가 지금 와서 검찰에 제출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종이 박스 패티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대로 지금 검찰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분명 앞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동규는 돈이 든 상자를 전달받아 그대로 김용 부원장에게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박스는 자신의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평소 아끼던 종이 박스도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 본 종이 박스에 반해서 이거 너무 좋은데? 갖고 싶다 라고 생각했고 김용에게 돈만 주고 그 종이 박스를 수거해 갔다는 겁니다. 야, 진짜. 그리고 유동규는 당시 사용했던 봉투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자, 2021년 4월에 1억을 주고 6월 초에 3억, 6월에 2억, 8월 초에 1억 4,700만 원을 이렇게 4차례 줄 때 사용했던 그 양이 다르니까 봉투와 종이박스들을 매번 반해서 거기에 꽂혀서 내용물은 주고 다 회수해 갔다는 겁니다.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유동규에게 매우 심각한 종이 패티시가 있어야지 가능한 논리입니다. 자, 이 기가 막힌 논리대로 검찰이 지금 가고 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자, 이 어설픈 범죄 시나리오를 보면 지금의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날리면 사람들은 다르게 보겠죠. 청각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들은 뇌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확실한 물증이라고 받아들일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공보국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의 어설픈 범죄 시나리오, 삼류 막장 드라마보다 못합니다. 윤석열 검찰의 스토리텔링은 삼류 막장 드라마 수준입니다. 대선 자금 의혹이라며 민주당사까지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내놓은 것은 고작 범죄자의 증언들 뿐입니다. 검찰은 이제 와서 물증이라며 자금 전달에 사용되었다는 종이 상자와 돈 가방을 내놓았습니다. 빈 박스와 가방이 무엇을 입증한단 말입니까? 종이 상자와 가방에 돈을 담아 전달한 후 그 상자와 가방을 회수했다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범죄 시나리오라면 정말 한심합니다. 종이박스와 가방이 기념품도 아닐 텐데 1년 넘도록 간직하고 있다는 시나리오는 개연성이 빵점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 실력이 고작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입니까? 검찰이 상상력만으로 수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민생경제 위기로 힘들어하는 국민들께 웃음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제대로 웃겠습니다. 하하하. 자, 웃을 수밖에 없죠. 자, 저 봉투와 종이박스가 뭐라고 유동규가 1년 넘게 가지고 있습니까? 100번 양보를 해서 가지고 있던 것이 맞다면 그것은 그 돈의 종착지가 유동규라는 증거지 어떻게 그게 김용한테 준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이 무식한 것들은 윤석열이 날리면이라고 고집했던 것처럼 이 억지 논리를 계속 고집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백신 검사가 지휘하고 있는 이 수사는 사실상 비웃음만 남기고 망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하하하. 오늘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는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의 사태 배경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배치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기존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준이라는 윤석열 최측근이 국감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고, 그 국감장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 감사 결과를 거스르는 중립적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개혁된 국정원의 내부 저항이 일어나서 윤핵관이 쫓겨난 것이다. 그 와중에 국정원장은 패싱당할 정도로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고, 이 내부 저항의 주체는 차장급 이하 고위 간부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이명박근혜 때처럼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다간 또 당할 수 있다는 조직보호 논리를 내세웠고, 그래서 국감장에서 나름 중립적인 얘기가 나오게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권 초기에 국정원이 이와 같은 반란을 일으킨 것은 희망적인 시그널일 수 있다고 해석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CBS 김규환 논설위원장은 이 기존의 해석을 100도 정도 뒤집는 취재 내용을 말했던 겁니다. 180도 뒤집힌 게 아니라 100도 정도 돌렸다. 자, 이 김규환 논설위원장의 얘기는 사태 초기에 나왔던 KBS 단독 보도처럼 이번 조상준의 전격 사퇴는 대부분 인사 문제 때문이다. 차장급 인사는 됐는데 중간 간부급 인사가 계속 미뤄졌던 것은 김규현 국정원장과 조상준 기조실장이 인사 문제를 두고 대립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한 사람들을 빼고 소위 우리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위주의 인사안을 원했고, 조 실장은 문재인 정부 사람이든 말든 능력을 중심으로 사람을 뽑자는 인사안을 추진했다. 그러다가 김 원장이 출장 간 사이에 조 실장이 용산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인사안을 컨펌 받았고, 출장에서 돌아온 김 원장이 빡쳐서 다시 그 인사안을 뒤집었던 것이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조 실장에게 전화해서 야, 너 왜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한 사람들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이 김 원장의 손을 들어줬고, 그러니까 조 실장이 자진 사퇴를 했던 것이다. 자, 물론 추가 정보가 나오고 이후 조상준이 좌천이 정말 되는지, 요직에 다시 등용되는지, 지금 이 취재 내용대로라면 윤석열은 자신의 오른팔 이 조상준을 다시는 요직에 못 씁니다. 내가 까라면 까는 조직을 만들어야지 능력 위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상준이가 요직에 임명되지 않으면 이 취재 내용의 신빙성이 더 더해지는 겁니다. 자, 하여간 보다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 CBS 김규환 논설위원장의 취재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해석은 윤석열이 밀렸다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우리의 해석은 윤석열이 밀렸다는 것이고, 오늘 나온 얘기는 자신의 오른팔이 삐딱선을 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후자의 얘기가 더 사실에 가까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괜히 좋아했던 것인가? 좋다만 상황이 된 건가? 그것은 아니다. 오늘 김규환 논설위원장도 말했지만 지금 국정원 내부에서 두 세력 간에 만만치 않은 격돌이 포착되고 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한 인사들과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밀려났던 인사들 간에 큰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개혁파와 적폐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혁파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조직보호 논리가 세게 돌아가는 파라고 할 수 있죠. 자, 지난 영상에서 국정원 내부자로 보이는 이 모든 사용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정권의 시녀 역할을 했더니 우리만 손해더라, 우리 조직이 손해더라,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조직을 지키자라고 각성한 사람들, 이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개혁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런 개혁파가 있는 것이고, 반면 적폐파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말대로 타락파라고 할까요? 이 타락파는 개인의 영달이라면 정권의 시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김 원장 중심으로 모였던 것이고, 조 실장은 개혁파든 타락파든 능력 위주로 탕평 인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와중에 타락파에서 조 실장의 방위산업 관련 비리가 있다며 대통령실에 투서하기도 하고 난리가 나면서 차일피일 중간간부급 인사가 미뤄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윤석열이 타락파 김 원장 손을 들어줬다. 결과적으로 타락파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개혁파도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 정보위 국감장에서 공개된 정보들이 그 타락파 김 원장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전에 비해서는 크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국정원 내 개혁파들이 조직보호 논리를 세게 돌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윤석열은 까라면 까, 내가 조작하라면 조작해! 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검사를 다시 기조실장 자리에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국정원에는 타락파가 득세하는 어둠이 드리우고 있는 형국이에요. 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혁명적인 상황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분명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개혁적인 흐름이 국정원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어둠이 드리우고 있지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처럼 개혁의 맛을 본 사람들은 분명 이전과 다르게 저항할 것이다. 우리 시민들이 국정원에게 원하는 것은 윤석열처럼 우리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익을 위해서 그때가 오면 행동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때를 앞당기자. 광화문으로 가자! 마치겠습니다.